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류 세계의 물류 이야기 편으로 책가방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보면서 물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순서는 첫째, 택배를 통해 물류를 이해해보는 도입부이고, 둘째로는 물류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알아보고, 셋째로 학생이 주문한 가방이 내 손에 오는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류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물류를 접하는 가장 많은 방법은 택배일 것입니다. 물류하면 대개 택배로 떠올리게 되죠. 거의 매일 택배로 배달되는 물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새 학기에 책가방을 온라인에서 고민했을 때 가방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며 물류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류의 정의를 보면 국어 사전에서는 필요한 양의 물품을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으로 자재 및 제품의 포장, 하역, 수송, 보관, 통신 등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 통신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물류의 범위에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통관 및 정보활동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며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 그리고 추가해서 마케팅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물류의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물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다음에는 책가방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에 이에서 어떤 물류 활동이 개입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문한 가방이 내 손에 오는 과정에 대해서 보면 우선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천이나 지퍼, 장식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나 재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를 조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자재 공급자에게서 주문하여 공장 창고에 이를 비축하는 활동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관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공장에서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창고에 있던 자재를 공장으로 또 옮기는 작업이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이동이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에서 생산이 되면 완성품인 가방을 또 소비자의 주문이 있을 때까지 창고에 옮겨서 보관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 이것은 이동하고 보관 기능이 수행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되면 가방을 검사하고 상표를 붙이고 포장을 해서 보낼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이를 이제 주문 접수 활동, 검사, 포장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을 받을 사람의 주소와 정보를 전해서 택배 회사에 배송을 요청이 될 텐데 이는 정보관리, 배송 주문 등의 활동이 관여되겠고 그다음에 택배 회사는 공장에 차를 내보내서 택배 창고에 이제 물건을 가져올 텐데 이런 픽업 운송 과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창고에서 다시 목적지별로 분류해서 대형 트럭으로 물류센터로 옮기는 이런 또 기간 수송이 개입하게 되고요. 물류센터에서는 다시 목적지별로 분류해서 대형 트럭으로 목적지의 물류센터까지 이제 수송하는 그런 분류와 수송 작업이 이루어지고
물류센터에서는 이를 재분류해서 택배기사가 차량에 싣고 각 가정에 가방을 배달하고 또 분류하고 배송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운송 관련 이동, 운송, 수송,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동은 가까운 거리에서의 그 자리 옮김을 얘기하겠고요. 운송은 수송과 배송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수송은 대개는 장거리의 기간 운송을 말하고요. 또 배송은 센터에서 가까운 거리의 간선 운송으로서의 개념이 강합니다. 예, 여기에서는 간단한 그 택배 과정에 대해서 봤는데, 복합 운송이 되거나 국제 운송이 될 경우에는 더 많은 과정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다음 장에서는 일반 운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가방 구매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류 활동을 정리하면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원자재의 조달과 구매가 있고요. 또 공장 내 이동, 물건이 운송 중에 파송되지 않고 운송에 편리하도록 하는 포장 활동이 있고, 또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송, 배송이 있고,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보관, 그 다음에 트럭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하역, 그 다음에 조립, 분류, 상표 부착 등의 활동도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물품의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지빌리티라고 해서 가시성 제공을 위한 그 각 물류 활동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가방의 주문보다 더 일반적인 그런 물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조달부터 물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데, 조달은 원자재나 부품을 구매하여 입수하고 물자를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요. 통관은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한다면 세관에 신고하고 수익 관세를 지불하는 등의 통관 절차도 필요한데, 이러한 외국 상품을 그 내국 물품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관이라고 합니다. 보관은 물품을 성능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인데, 종류로는 공장 보관도 있고 유통센터 보관도 있고, 또 운송 중 공항이나 항만이나 물류센터에서의 그런 보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고나 유통센터에서 일어나는 활동에는 피킹과 풀필먼트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은 물품을 운반하는 것인데, 장거리 기간 운송과 가까운 거리의 간선 운송, 그리고 공장 내의 이동, 최종 고객에 전달하는 라스트 마일 등이 있으며, 이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물품이 상하지 않도록 다른 재질로 쌓는 것을 말하죠. 이는 상업 포장하고 물육 포장, 겉포장이 있고, 또 운송 중에 편의를 위해서 컨테이너나 팔레트를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하면 이제 단위화, 유닛 모드라고 합니다. 정보 활동으로는 매번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화물이 어디에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를 가시성, 비지빌리티라고 합니다. 물류 활동을 관리하는 IT 시스템으로는 SCM, TMS, WMS, OMS 등이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운송 관리 시스템, 창고 관리 시스템, 주문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물류 활동을 세분하면은 원자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순물류와 또 반품물류, 폐기물류, 필수물류와 같은 연물류가 또 있겠습니다. 책가방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중간에 유통회사가 또 개입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물자의 수와 양이 많아지고 또 국제물류를 통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그 물류 활동이 개입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물류의 3요소라고 하는 다양한 운송 수단과 창고, 물류센터, 공항, 항만 등을 의미하는 거치는 지적, 그 노드가 있고 이들을 연결하는 링크가 또 필요합니다. 링크는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 공항을 연결하는 비행 경로 등을 말하죠. 또 물류 회사와 물류 전문가의 그런 개입이 필요로 하고요. 이러한 그 물류 관리는 초창기에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물적 유통에서 시작해서 로지스틱스로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즉 공급 사실 관리로 발전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주문한 책가방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과정과 여러 사람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류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것을 가치를 시간적 가치와 공간적 가치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배를 통해서 물류가 무엇이고 물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았고요. 그래서 물류가 여러 가지 가치를 시간 가치와 공간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